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의료혁명, 로봇, 3D 프린터, 미래에너지. 그 자료에서 가장 많이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잃지 않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침체를 좀 직면한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좋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은 게 안 좋았다는 거고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경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간을 지나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시기 가장 좋았던 자산을 봤더니 에너지가 가장 좋았어요. 워렌 버핏이 2020년 말 정도였나요? 그때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나게 수익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시기에는 이 에너지 섹터가 가장 수익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살 수밖에 없는 것들,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섹터 기업들이 좋았어요. 보면 이쪽이 이제 필수 소비재거든요.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제 이런 기업들, 유틸리티, 뭐 전기, 뭐 기간 산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딱 요 시기 정도에 있으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안전자산 개념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섹터를 어느 정도 뭐 ETF를 사도 되고, 아니면 해당 섹터의 1등 기업을 찾아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해줘도 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따른 지금 수혜 업종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흐름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클에 맞춰서 각 사이클에 따른 수혜 업종을 그때그때마다 좀 집중 투자하는 식으로 약간 워렌 버핏님의 그런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투자에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 이제 리세션을 지나서 이제 회복기로 넘어갈 때 또 IT 섹터가 또 좋은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 경기 사이클을 선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경기 사이클에 좋은 자산을 뭐 전체 자산에서 나는 한 50%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내가 좀 공부해서 좀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한 70%는 내가 공부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한 30%만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좀 강한 좀 방어 자산을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대표님께서 좀 가장 비중 높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시는 섹터나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좀 뽑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보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키워드별로 또 더 생각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업이 테슬라였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9개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보시면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의료혁명, 로봇, 3D 프린터, 미래에너지,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다시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서, 여기서는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떤 기업이 나오는지를 또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따로 있는데, 그 자료에서 가장 많이 좀 눈에 띄는 기업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 뭐 IoT랑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로봇이라는 키워드에도 테슬라가 빠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 분야에도 또 테슬라가 빠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없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도 테슬라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굳이 방어 자산을 가져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방어 자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어 자산까지 굳이 공부해서 하려면 너무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자산은 뭐 ETF 위주로 좀 구성을 하고 공격적인 자산은 좀 개별 종목으로 좀 공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테슬라를 꼽으셨는데 사실 테슬라는 진짜 뭐 대표님 완전 초기 때부터 좀 보시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너무나 갑론을박이 많은 기업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과연 미래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느냐. 진짜 혹자들은 뭐 화성까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미래로 막 우리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면까지 가는 기업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네. 그 기준을 뭔가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투자 유치 받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미래 사업계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보다 얼마나 매출이 늘고 얼마나 순이익이 올라갈 것 같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 회사가 뭐 화성까지 가고 뭐 스타링크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생각해 보고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주부 채널에서 다뤘던 영상도 스타링크의 어떤 수익성 관련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리포트를 보고 제가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타링크도 굉장히 딱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멋있는 플랜이잖아요. 지구 전체를 한 4만 개 정도 되는 위성으로 감싸서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이 터지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투자자라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4만 개에 대한 위성을 띄우는 비용 대비 그 위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연 이익이 나는 사업이냐. 그럼 위성을 또 4만 개를 또 다 띄웠다고 가정해도 이게 뭐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위성은 또 불량 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기존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나 이런 회사들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링크를 이용해야 스타링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 대비 그 가격 책정했던데 얼마를 받겠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모아야 되는 거냐, 유료 사용자를. 몇 명을 모아야 손익분기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손익분기를 넘긴 시점부터 그 사업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되는 사업인 거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화성을 가는 어떤 그런 뭐 기술이라던가 그런 걸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가 될 것인가.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의 메인 수익원은 전기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 에너지 쪽도 테슬라가 이제 그리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뭐 특히 충전소 그 표준이 다 테슬라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테슬라에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미래 기대감까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상태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그거보다 더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화성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기 테슬라는 화성까지 갈 거니까 이 정도도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어떤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매출과 이익을 가져올 건지까지 보통은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은. 네,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애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비상장사,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히 본단 말이에요, 기업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프로세스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 주식을 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잖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 모아서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알지만 좋은 기업을 뽑는 데까지는 공부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인가?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장주들이 많이 싸져서 지금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라는 분이 계시는데 싸다는 기준이 작년에는 100불 했는데 지금 15불이니까 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한 주의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시가총액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불 하던 주식이 15불 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 회사가 한 3년 내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매출이나 이익 대비 여전히 비쌀 수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는 그런 나만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유망한 종목을 발굴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탑다운 방식도 있고 뭐 바텀업 방식도 있고 그런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유망한 종목을 발굴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앞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더라고요. 그냥 어떤 기술력이 있어. 그러니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기술력으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는 길게 보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올라가는 회사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거죠. 이 회사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돈을 버는 회사가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잃지 않기 위해서 싼지 비싼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결정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경기 사이클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기술주가 좋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에너지 섹터 기업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가고 나서 한 2, 3년 정도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만약에 결정했다, 나는 지금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한 번에 다 들어갈 건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뭐 3번 또는 5번에 나눠서 들어갈 건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투자 유치 설명드리면서 투자자들은 엑시트 플랜까지 세운다고 했잖아요. 3년 뒤에 엑시트하겠다. 엑시트한 방법은 상장 또는 M&A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처럼 일반 주식 투자도 엑시트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서 3년 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더니 매출은 이만큼이 되고 이익은 이만큼이 되는데 그에 따른 기업 가치는 지금 정도의 수준의 어떤 멀티플을 정했을 때 이 정도까지 가겠네. 그러면 나의 3년 뒤에 목표 주가는 이 정도가 되겠네. 그럼 나의 수익률은 이 정도 잡으면 되겠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갈 때 플랜을 세워놓고 들어가면 되고, 3년이 지나서 만약에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내가 3년 전에 투자할 때랑 같은 어떤 성장률을 갖고 있는지, 같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앞으로 3년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면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3년 전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바뀌었네, 그런 판단을 하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적정한 가치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과연 지금 이 현재 주가, 이 현재 시총이 과연 싼가 비싼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르겠다 예. 하시는 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최소한 이 정도는 보셔라 하는 만한 지표가 있다면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제가 그 MGB 테니스 빌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골 땅을 보러 다녔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게 싼지 비싼지 너무 명확해요. 같은 30평 또는 강남 또는 강북.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평균 가격이 있고 평수에 따른 평균 가격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골 땅은 기준점이 없더라고요. 네. 같은 1000평이어도 어떤 땅은 평당 50만 원이고 어떤 땅은 평당 40만 원이고 그러면은 평당 40만 원짜리가 과연 더 좋은 땅인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보니까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 정도 땅이면 평당 이 정도면은 괜찮다. 아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지표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면 3년 전 또는 5년 전에 이런 지표들이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다른 경쟁 기업들은 어떻고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지 말고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테슬라의 현재 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69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섹터 중간값이 한 10배 정도 돼요. 10.5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많이 보라는 거죠. 네, 테슬라의 이런 수치들,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비싸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주가 백날 봐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예, 또 액면 분할을 하면 이 주가가 또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한 주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 주가였을 때 현재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어떤지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런 정도 회사가 요 정도면 괜찮다, 비싸다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큰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는 이 회사의 앞으로 1년 동안의 예상 성장률이 30%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져서 다시 봤더니 30%가 아닌 거예요. 예상 성장률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10%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성 지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 악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런 악재들을 이렇게 정량화된 지표로 바꿔서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내용 준비해 주시고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혹시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뭐 테슬라 이야기나 엔비디아 이야기나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다소 지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외부 촬영 일정 또 나와주신 미주부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또 가치 판단과 함께 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희 함께 또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